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실적 이해 부분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너무 쉬우니까 뭐 여기 여기 4.3% 4.3% 합쳐가지고 8.3이기 때문에 맞아 보이지만 8.6인데 맞아 보이지만 이 각각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4.3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좀 쉬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내용일치는 본문의 배열 순서와 선지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일부러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지와 그 본문이 있으면 본문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만약에 해석 실력이 뛰어나다고 가정하면 선지를 읽고 올라가도 괜찮은데 해석 실력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선지를 읽잖아? 그럼 선지의 해석이 얽매입니다. 본문의 해석이 그거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을 읽고 나서 해석을 내려와서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쭉 푸시면 되시고 여기서 보시면 group mind라는 것이 poorly received 했다. 그 인정받았는데 poor하게 인정받았다. poor는 가난한 거 아닙니까? 풍성하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척박하게 인정받았다는 얘기야. 출판되었을 때. 그럼 인정 얼마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선지에서는 3번에 뭐라고 했어? 매우 인정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27번에 그 press Tommy's hat to stop the song. 노래를 멈추기 위해서 모자를 누르라고 했는데 선지를 보면 모자를 누르면 노래가 시작된다고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번은 마지막에 보시면 you will learn. 당신은 배울 거예요. How to choose the right tools. 어떻게 올바른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배울 거야 라고 얘기했지? 5번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래서 나머지 틀린 것이고 틀린 건 하나하나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2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 풀이에 있어서 선생님이 중요한 점을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어법 문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 그 강사들이 어법 문제를 공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들 또는 강사들이.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야? 얘들아 이런 게 밑줄이 쳐 있으면 이렇게 접근해. 이게 공식이야. 근데 그게 100%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1%만 적용 안 되는 게 생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수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냐? 해석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하다가 거기 써 있는 대로 해석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써 있는 대로 해석했는데 이상해. 어법 문제는 간접적으로 해석 능력을 체크하거든.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막 공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외우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는 겁니다. 평가원이 함정을 많이 팝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 최소 한 문장을 봐야 돼. 한 부분에 해당되는. 아시겠어요? 그럼 최소한 5문장을 보고 풀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다 읽고 판단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해돼요? 2번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2번에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진짜 이상한 걸 찾으라고. 이해됐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나는 그냥 정답대로 부분만 갈게요. 알겠어요? 2번 보겠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with this form of agency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과 함께 라는 게 전치사구야. 전치사구가 문제에 나왔을 때 문장 성분은 뭐밖에 안 됩니까? A라는 문장 성분이 있어요. 선생님들 대부분 모르실 건데 부사어예요. 국어에서 배웁니다. 영어에도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이 원래부터 있어요. 그래서 A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V가 나왔지. A, V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A, V 나오면 무조건 뒤에 S 나옵니다. 이게 A, V, S 도치예요. 알겠어요? 다시 A가 나오고 V가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S가 나온다. A가 나오고 S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사어가 나오고 주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맞아. 그건 도치가 아닌데 A 나오고 V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S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원래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해석해봅시다. 이런 형태의 주체성과 함께 나온다. 그 믿음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that 이하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개인적 성공들이 어떤 성공들이야? 바로 선생님 꿈이잖아 지금. 난 써있는 대로 해석하니까. 그 개인적인 성공들이 어떤 성공들이야? 달려있는 성공들이야. 우선적으로 한 사람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성공들이 그리고 행동에 달려있는 성공들이
됐습니까? 성공들이 에? 없잖아 뭐가. 지금 대절의 주어를 해석했는데 뭐가 없어? 동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사가 없이 바로 end가 나와버렸어. 동사가 없이 end가 나오고 그 뒤에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trying to accept one's circumstances whether 뭐뭐이든 부사어 땡이 나왔고 the use of control 통제의 사용이라는 게 주어 땡 궁극적으로 center 이게 동사 땡 on the individual 부사어 땡 여긴 또 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end가 이 대절 안에서 절과 절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앞엔 절이 없어. 주어만 나오다 말았어. 그러니까 depending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depending이 아니라 드가 되지 동사로. 이해돼요? 그럼 depend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야? 개인적인 성공은 달려있다. 우선적으로 한 사람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고 그러므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해서든 또는 한 사람의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든 그 통제의 사용량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집중된다라는 믿음. 됐어요? 자연스럽잖아. 올바른 구조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자들은 공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이해돼요? 상위권의 학생들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쭉 밀고 읽고 나간다고. 원어민은 어떻게 하겠니? 원어민들은 해석도 안 해. 그냥 이상해. 끝. 이해돼서?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지. 이거 틀렸으니까 바꿔야지. 사실은 틀린 거만 알아도 되거든. 틀린 거만 알아도 되는데 확인 사살하고 싶은 거야. 그 욕구가. 근데 이상한 거 하나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 다음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문맥상 어휘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오답이 되는 것도 반이어라는 거지. 정답에 반이어가 활용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같은데 뜻이 반대되는 단어들이 몇 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reluctant 같은 경우는 willing, 그죠? 꺼린다는 건 기꺼이 한다는 거에 반대말이잖아. 뒤에 둘 다 to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실제로 나와버렸던 게 있었어. 평가가 뭐였냐면 forbid라는 단어였어요. 작년 평가에 나왔죠. forbid는 못하게 한다는 건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 나오는 동사들 99% 하게 하다야. 하게 하다야. 못하게 하다는 동사 딱 하나밖에 없어. 걔가 누구야? forbid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지.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 force라든지 tell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과 다 forbid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 문맥 어휘 문제를 풀 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하나하나의 근거를 찾으면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근거를 마련하니까. 알겠어요? 맞다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틀렸다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확인하면서 갑시다. chunking, 덩어리로다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is vital, 중대한 일이래요. for cognition of music, 음악의 인식에서. 이래서 덩어리로 나누는 게 음악의 인식에서 중요하대. 이래서 음악을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하대? 덩어리로 나눠야 된대. If we had to encode, 우리가 그것을 부호해야 한다면 it은 음악이에요. 음악을 우리의 두뇌에 한음 한음 단위로 부호해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립대응이 나왔잖아. 뭐하고 뭐가 대립대응이야? 덩어리로 나누는 것과 한음 한음 가는 것하고가 대립개념인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읽잖아. 단어 단위로 읽지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스펠링 단위로 읽는 게 아니지. 이건 스펠링 단위로 가는 것이고 이건 단어 단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음악의 인식도 단어 단위처럼 이렇게 덩어리로다가 나누는 것이지 하나하나 철자 단위로 가는 거,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 구절 과거가 쓰이는 가정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분투해야 할 거예요. 분투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무언가를 뭐보다 가장 단순한 아이들의 이야기보다 더 복잡한 것을 이야기해서 분투해야 될 거래. 가장 단순한 아이들의 음악은 단순하니까 한음 한음을 가지고선 부호한다. 한음 한음 자체를 다 암기하더라도 가능할 수가 있지. 근데 그보다 어려우면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분투한다. 맞죠? 이래서 그 다음에 of course 물론 most accomplished musicians 가장 성공한 그런 음악가들이 연주할 수 있대요. 작곡된 것들을. 근데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대. 수천 개의 음들을 포함하고 있대. 전적으로 기억으로부터 연주할 수가 있대요. Without a note, out of place. 하나의 음도 제자리 밖에 있지 않은 채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의 음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이래서 한 음도 안 틀리고 오로지 기억으로만, 전적으로 기억으로만 수천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됐어요? 그 다음. 하지만 이게 근거야. 이 겉보기의 대단한 성취, 성과는. 그럼 겉보기의 대단한 성과가 앞에 나온 거 아니야? 수천 개의 음들을 보고 연주하는 게 대단하니 기억에서 연주하는 게 대단한 거니? 기억에서 연주하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맞다고 아까 메모리로부터라는 말이. 이래서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is made improbable.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겉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회상. 다시 이러한 겉보기에 대단한 그런 성과, 회상의 성과는 만들어진대요. 가능하지 않아 보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Remembering the musical process. 음악적 과정을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improbable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수천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 기억으로만 연주하는 것이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불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보세요. Not the individual notes as such. 그 개별적인 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야. 그러면 봐봐. 이 글에서 아까 대립개념이 나왔어. 뭐하고 뭐가 대립됐습니까? 어떤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지? 덩어리에 인식되는 거의 반대 개념 뭐야? 한음 단위로 인식하는 거. 그죠? 그럼 기억하는 거. 이게 대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립 개념이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개별적인 음들이 아니라고 했으면 개별적인 음이 아닌 건 누구야? 덩어리지. 그럼 덩어리랑 누가 똑같아야 돼? 음악적 과정이 똑같아야 돼. 됐습니까? 그럼 음악적 과정에 의해서 그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는 이 성취라는 게 뭐야? 기억으로다가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져야지 맞는 거지. 이해돼요? 앞에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번이 잠재적으로다가 틀린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한 피아니스트에게 모차르트를 시작하라고 요청한다면 모차르트 소나타를 뭐로부터? 41번째 마디로부터. 그러면 그녀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리플레이 해야 될 것이다. 그 음악을 처음부터. 정신적으로지. 악보 분석 아니지. 이래요? 악보 보면서 그냥 바로 거기서 연주가 돼. 기억으로 연주하라고 하니까는 처음부터 머릿속에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하나하나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음악적 과정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할 때까지 그 바에 도달할 때까지 그 score is not simply laid out in her mind. 그 악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정신 속에 펼쳐진 게 아니야. 악보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도록? to be read, 읽혀지도록 뭐로부터? 임의의 시점으로부터. 그런 기억에서 이 41번째 마디라고 하면 41번, 2번, 3번, 4번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면서 음악적 과정을 거쳐가다가 41번부터 연주가 시작된다는 거지. 이래서 바로 41번을 딱 펴가지고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서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한음 단위로 익히는 것은 오히려 머릿속에서 딱 펼친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것은 오히려 뭐와 같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운전하러 가는지 일터로 당신은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의 그 이름들을 추상적인 목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목록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태종, 태세, 문탄대, 그 조선왕조 실록의 그 왕들의 이름을 외우잖아.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그 길을 찾아간다. 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우측으로 회전해서 쭉 밟고서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처음에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가는 것이다. 뭐가? 음악을 암기해서 연주하는 것이. 그 얘기를 운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이래서 그 다음에 5번 있는 부분 봅시다. When musicians make a mistake during rehearsal. 그 음악가들이 리허설 시간 동안에 실수를 하면 그들은 wind back. 원래 wind라는 게 뭐 하는 거야? 감다라는 얘기야. 되감는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가마 올리는 게 wind up이야. 투수 wind up. 가마 올렸다 let loose 풀어놓잖아. 이해됐어요? 되감는다는 거야. 다시 뒤로다가 어디? 시작으로다가 그 앞절의 시작으로다가 Let's take it from the second verse. 두 번째 verse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기억으로 연주할 때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back to the start 맞아 안 맞아? 맞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start가 맞는 거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improbably라고 써 있었던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 지문을 책에다 분석을 해놨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만들 때 포인트를 3개 잡아놨거든. 하나가 여기였고 또 다른 하나가 similar였고 또 다른 하나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요 부분, 여기인가 어딘가에 빈칸을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빈칸을 넣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쉬운 부분에서 나온 거야. 근데 오답률 1위야. 근데 오답률 1위야. 나 놀랐어요. 이게 왜 1위지? 놀랐어요. 근거는 아까 얘기한 좀 similar. 보자고 이제. 어려운 글이 아닌데 학생들 아마 해석이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 이 문제가. 오답률 1위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시다. Research with human runners. 연구인데 이 인간 주자들 함께하는 연구예요. 알겠어요? 인간 주자들과 함께 달리기 하는 선수들로 아니면 달리기 하는 취미생활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구가 챌린지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얘기죠. 뭐해? 전통적인 지혜에 도전했다는 얘기인데 전통적 지혜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통념적인 거지. 거기에 도전을 했고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발견했습니까? Ground reaction forces. 땅, 바닥이죠. 그죠? 땅의 반발력. 됐습니까? 땅의 반발력인데 at the foot. 발에서의 반발력이야.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생기는 반발력. 그리고 그 충격인데 전달되는 충격이야. up the leg. 다리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가지고 이게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지만 이게 ground이야. 빵! 치는 순간에 선생님 손 아프지? 왜 아프겠어? 내가 때린 만큼 얘가 이동을 하면은 안 아프지. 때렸는데 안 이동했지. 팅팅 튕겨나오는 에너지가 튕겨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반발력이에요. 이게 타고선 이렇게 몸을 흐를 거 아니야. 충격이.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After impact with the ground. 그 땅과의 임팩트 후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정신이 없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선생님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빈칸처럼 풀이에 대한 얘기부터 합시다. 이거 하고 시작해야지. 선생님 빈칸은 어떻게 풉니까? 빈칸은요. 빈칸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읽으세요. 처음부터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빈칸부터 읽으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데 빈칸부터 읽으면서 선지 집어넣는 건 자살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거든. 그러면 빈칸에 들어있는 문장에 선지를 집어넣다 보면 왠지 마음에 끌리는 게 하나 생길 수 있어. 이해돼요? 그게 끌려버리는 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순간 어떻게 돼?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지 않아. 내 생각이 맞다는 것만 뽑아서 보기 시작해. 알겠어? 다시 말하면 합리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문제를 확신을 갖고 풀어요. 그리고 틀려요. 알겠어? 그래서 확신을 갖고 푸는 경우, 위험한 경우가 그런 경우지. 그런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다? 처음에 본문을 먼저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거야. 이 캐실의 배경 지식을. 알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빈칸에 선지를 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선지가 맞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되게 단순한 과정이죠? 되게 단순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쭉 읽고 무슨 내용이구나. 그럼 이 선지를 지금 본문에 넣어서 문맥에 맞춰서 이해를 한 다음에 맞냐 틀리냐.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냐 틀리냐가 나와.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빈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좀 다 풀 거니까 아예 읽지 말고 잊어버려. 알겠어? 이거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빈칸 처음에 안 읽어도 돼. 알겠어요? 아니면 빈칸 빼고 앞부분까지만 읽고 빈칸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읽고 이래도 되고 아예 빈칸에 있는 부분은 아예 안 읽어도 돼. 그 밑에만 봐도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어. 가봅시다. 그 결과로 연구자들은 점차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주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대. 다리의 뻣뻣함을. 뭐 전에? 다리의 그 스트라이크 전에. 그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도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다리의 뻣뻣함을 조절할 수 있대. 알겠어요? 뻣뻣함의 정도가 빵부터 100까지 있으면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잠재의식적으로. On their perceptions of the hardness of or stiffness of the surface. 그들의 인식을 토대로인데 어떤 인식이냐면 그 딱딱함이라는 뻣뻣함의 인식을 토대로야. 표면에. 근데 어떤 표면이냐면 그들이 달리고 있는. 뭔 얘기냐면 내가 달리고 있는 표면을 내가 인식하잖아. 나는 모래밭을 달린다? 모래밭을 달린다는 걸 인식했잖아. 나는 아스팔트를 달린다? 인식했잖아. 그 인식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다리의 뻣뻣함이 조절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서스펜션이 막 저절로 다 조절되는 거지. 서스펜션이 막 딱딱해질 수도 있고 물렁물렁해질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 다음 This view suggests that 이 관점은 지금 이 바로 앞에 나온 관점입니다. 뻣뻣함을 조절한다는 관점은 suggest that 대디라고 말합니다. suggest는 퉁치세요. 말한다로. 저 제안한다고 암시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말한다. 뭘 말하냐면 주자들이 창조한대. 부드러운 다리를 창조한대. 그럼 부드러운 다리를 창조한다는 건 뻣뻣함이 줄어드는 거지. 뻣뻣함을 0에 가깝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That soak up impact forces. 이거는 충격력을 흡수한대. 다리가 물렁물렁해지면 충격력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When they are running on very hard surfaces. 그러니까 딱딱한 표면 위를 뛸 때. 그럼 딱딱한 표면 위를 뛸 때 충격력이 심할 거 아니야. 다리가 스스로 조절한다는 거야. 물렁물렁하게. 그래서 충격력을 조절한대. 그리고 stiff legs. 창조한다. stiff legs. 뻣뻣한 다리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yielding terrain 위에서. 그럼 yield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산출하다 생각하지 갑자기. 여러분이죠. yield는 산출하다. 그지? 단어장으로 하겠습니까? yield의 중심이면 산출하다가 아닙니다. yield의 중심이면 내어주다야. 다시 yield의 중심이 뭐라고? 내어주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양이 내어줘. 뭘 내어줘? 양털을 내어줘. 이미지 바로 오지? sheep yield 우리예요. 그게. 이래서 논이 내어주잖아. 뭘 내어주니? 쌀을. 산출하다 해석하지 말라고. 논이 쌀을 내어줘.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해됐어요? 우리가 도로 표지판 보면은 양보 표지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yield라고 써 있어. yield라고. 알겠어요? 왜? 저 길이 두 개가 합쳐지는 길인데 저 운전자한테 길을 내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 상대편 운전자한테 길을 내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양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다리가 표면을 빵 칠 때 얘가 지 자리를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훅 꺼지는 거지. 그럼 모래밭을 달린다고 생각해봐. 팍 밟는 순간에 쑥 들어가지. 자리 내준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 문맥적으로 말랑말랑한 거지. 부드러운 거지. 그게 1등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산출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학생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어가 잘못된 거죠. 봅시다. 어디가 있니 근데? 그다음에 티레인이라고 여기 보면 지형이라고 돼 있지. 나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지형은 땅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지형이 아니야. 그냥 말랑말랑한 땅이지. 알겠어? 이 티레인이라는 걸 보면 땅의 종류라는 뜻으로 나와 영영사전에. 그럼 땅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지형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땅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땐 다리가 뻣뻣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impact forces, 충격력이라는 것은 passing through the legs, 다리를 통과해서 움직이는 충격력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폭넓은 영역의 달리기 표면의 종류에 걸쳐서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충격력은 부드러운 데 위를 뛰나 딱딱한 데 위를 뛰나 충격력은 뭐하다? 유사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통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딱딱한 데서 뛰면 충격력이 크고 부드러운 데서 뛰면 충격력이 적다가 통념이 되는 거지. 그 통념을 뒤집은 연구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야, 부드러운 데서 뛰나 딱딱한 데서 뛰나 다리가 받는 충격력은 똑같아. 왜? 다리가 스스로 말랑말랑한 걸 바꾸거든. 이게 이 글의 내용인 거지. Contrary to popular belief, 대중적 믿음. 아까 나왔던 그 대중적인 뭐예요? 전통적인 지혜였나? 그거랑 같은 말인 거지. 통념. 그거랑 반대로 running on concrete. 콘크리트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딱딱한 거지. 콘크리트에서 뛰는 것은 더 손상을 주는 게 더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를 입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충격력이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럼 더 충격력이 큰 게 아니래. 누구에게? 다리에게 뭐보다? 부드러운 모래에서 뛰는 것보다. 그럼 이 말 마지막 말을 다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 모래밭에서 뛰나 콘크리트에서 뛰나 충격력은 똑같습니다. 다리가 받는 충격력.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빈칸에 있는 부분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발견한 결과가 드디어야 ground reaction forces. 그 반발력입니다. 지면의 반발력은 발에서의 그 반발력 그리고 그 충격인데 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충격이지 몸으로 통해서 올라가는 그 충격은 after impact 그 충격 이후에 땅과의 충격 이후에 그것은 빈칸합니다. 부자들이 움직일 때 극도로 말랑말랑한 것에서 극도로 딱딱한 달리기 표면으로 움직일 때 이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래밭에서 뛰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뛰는 거로다가 움직일 때 이래서 움직일 때 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면 충격량이 빈칸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충격량이 어떻다? 똑같다지. similar랑 같은 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선지 보겠습니다. 1번 very little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가 무슨 말? 같다잖아. 정답이네요. 이해됐어?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빈칸 문제 만들 때 이거랑 very little하고 similar하고 연결시켜놨다고 서로 근거관계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decrease the lot 하는 건 뭐야? 확 줄었다잖아. 아까 뭐에서 모래밭에서 콘크리트로 움직였니? 모래에서 콘크리트였니? 맞지? 모래에서 콘크리트 움직이는 상태인 거야. 그 모래에서 콘크리트 움직일 때 충격력이 싹 감소해요? 맞아? 틀리지? 똑같다가 정답이라고. 틀렸고. 그 다음에 suddenly peak, 갑자기 피크 찍어서 요때에서 피크 찍었대? 통념이지. 콘크리트에서 피크 찍는 건 통념이지. 틀렸고.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제로였다고. 여기서는 10이었다고. 이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통념이라서 틀린 거야. were hardly generated. 거의 발생하지 않았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옮길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제로 됐다는 거야. 이것도 틀린 거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없어졌다는 느낌이잖아.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이해됐어요? 그 정답은 몇 번? very little. 이해됐어? 그 다음 32번. 요대로 그대로 또 갑니다. 내 문제 계속 이렇게 풀 거야. 와우,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한 3시간이 아니라 한 4시간 있으면 좋겠네. 그럼 진짜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봅시다. 갑니다. 몰라. 읽겠습니다. 읽을까 말까? 첫 문장. 정해. 읽지 마.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끝났네. 아까는 문맥상이 동의어 빈칸이었지. similar가 very little라고 같은 말이었잖아. 맞지? 그럼 문맥상 동의어 빈칸이라고 하는데 for example이란 말 나오면 이건 G에서 S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빈칸이라고 합니까? G 빈칸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읽고 주제문을 나중에 읽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가 더 쉬워져. 훨씬 쉬워. 그럼 얘부터 읽어도 돼. 이건 예를 들어서 look again at the old grammar rule. 그 오래된 문법 규칙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규칙이냐면 forbidding 금하는 규칙이야. 뭐를? splitting of infinitives 부정사의 분리를 금한대. 부정사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to 동사 원형이 원래 부정사잖아. 스플릿하는 건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to 동사 원형을 쪼갠다는 얘기는 이걸 쫙 쪼개서 이 가운데다 부사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부사를 넣는 거를 분리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도 쓰지 말라고 써있을 거야 아직도. 왜냐면 우리나라 문법이 후진 거 알죠? 그죠? 분리부정사 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주 보여요. 봅시다. 그래서 부정사의 분리를 쪼개는 것을 금하는 그 올드한 그 그래마 규칙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서 telling students 학생들한테 말하지 to never split 결코 분리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지금 분리해놨어. to split에 never이 끼어들었어. 이해됐어요? 결코 분리하지 말라고. 뭐를 부정사 분리하지 말라고 수십 년 동안 말한 후에 something just done in the sentence 이 문장에서 되어진 무언가래요. 이거잖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기서 했잖아. 대부분의 작문의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정합니다. 분리부정사라는 것이 이게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야? 분리부정사를 하는 것이 문법적인 범죄였다는 거지. 지금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Suppose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웃긴 게 별표가 없어. 여러분들 EBS에서 별표를 주던 것도 수능에서 사라진 적도 있어. 엘리먼츠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옛날에. 엘리먼츠 뜻이 뭐니? 요소들? 이게 뜻이 이런 뜻이 있어. 아는 학생이 거의 없을 거야. 악천후야. 비바람 몰아치는 악천. 그럼 이거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야. 거의 뭐 단어장이 안 나와. 이게 EBS에서 별표가 있었다가 수능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EBS 꼼꼼히 보라는 얘기를 평가원이 얘기해주는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 종이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거를 EBS 보면서 아 저거 의견서라는 뜻이었어 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 좀 이따 순서 문제인가에서도 그런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의견서를 썼어. 근데 어떤 의견서는 trying to convince 설득하고 노력하면서 당신의 시의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뭘 설득하는 거냐면 convince A of B예요.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이래서 설득시키다. 그 필요성을 확신시키는 거야. 어떤 필요성입니까? 보안 요원들을 고용하는 필요성이 있죠. 뭘 위해서? 도서관을 위한. 그러니까 도서관의 보안 요원을 꼭 고용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half the council members 그 시의회 구성원들의 절반이 이 절반이 뭡니까?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당신이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이해돼? 왜 하필 절반이야? 모든 게 과반수잖아. 절반이 설득되면은 이건 이긴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지. 왜 절반일까? 선생님같이 오타쿠들이라 생각하는 거야. 60%면 왜 60%지? 나는 그 숫자에 되게 집착 많이 해요. 왜 절반이지? 과반수야. 시의회에서 땅땅땅 패스하려면 반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 remember 기억해라. 그들의 8학년 중딩 때에 그 문법 선생님의 경고인데 뭐에 대한 경고냐면 분리부정사에 대한 경고를 기억해라. How will they respond? 어떻게 반응하겠니? When you tell them. 당신이 그들에게 말할 때 당신의 그런 introduction 이 의견서의 도입부에서 알겠어요?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해? Libraries are compared. Librarians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 사서들이 지금 강제되고 있어요. To always accompany. To always accompany 분리돼 있잖아. 이래서요? 항상 함께 다니도록 수반하도록 동반하도록 강제되고 있어요. 방문객들을 동반하도록 강제되고 있어. 희귀도서실에. 그러니까 희귀도서실로 갈 때 방문객이 희귀도서실 가면 사서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왜? Because of the threat of danger. 그
손상의 위협 때문에. 야,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때 만든 되게 중요한 책이 있는 실에 있는데 꼬마가 가서 종이 비행기 만들고 싶다고 쭉 찢어. 알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유산이 사라지는 거지. 사서가 따라가야지. 근데 따라가는데 힘들잖아. 맨날 따라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보안 요원이 필요해요 라고 설득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뭐가 일어났어? 분리부정사를 써서 문장을 썼단 말이야. 첫 문장 도입 부분을. How much of their attention?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have you suddenly lost? 당신이 갑자기 잃어버렸냐. 처음에는 이 사람의 그 의견서를 읽으면서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의견서에서 뭐가 눈에 꽂히는 거야. 분리부정사가 눈에 꽂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현재 저희의 현재 저희 사정이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의견서가 맞는데 현재? 바본데? 말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기에 꼽힐 거 아니니? 그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지만 분리부정사는 이런 잘못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도 아닌데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게 분리부정사인 거야. 지금 이 글에선. 보세요.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저절로 분리부정사 생각난 거야. 뭐의 회상입니까? What is now a wrong rule? 저는 이걸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규칙 아닌 것, 이제는 문법 규칙이 아닌 것이야. 문법 규칙인 것은 분리하지 말아라야. 그러면 문법 규칙이 아닌 것은 올바른 것 써도 괜찮은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빈칸 나눴는데 여기가 딴 데 나왔어.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의 회상,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말 나오네. To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쓰고도. 그래서 정확하게 썼다는 건 뭐야? 문맥적으로. 분리부정사 쓴 거 정확히 쓴 거야. 알겠어요? 올바르게 쓴 거야. 정확히 쓰고 여전히 짜증나게 한다는 거지. 독자의 그런 개념을.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개념을. 됐어요? 얘 뭐야? 얘 문법도 몰라. 뭐 이런 느낌.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관심이 딴 데로 쏠려버리는 거야.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해됐나요? 의견서 내용이 아니라 문법에 갑자기 관심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빈칸 보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위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글쓰기 위험들 중에 하나는 대디합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들. 뭐에 관한 선택들이냐면 wording이라는 건 뭐야? 뭐 단어 같은 거 선택하거나 단어 같은 거 배열하는 거 wording이에요. 알겠어요? 또는 이거 어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wording 자체를. 또는 punctuation, 구두점의 활용이 때때로 빈칸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불공정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빈칸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1번 선칙. Reveal your hidden attention. 당신의 감춰진 의도를 드러낸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정답 아니야? 두 번째. Distort the meaning of the sentence. 문장의 의미를 왜곡한대요. 분리부정사 썼다고 문장의 의미가 바뀌었니? 없지?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편견을 갖게 한다는 걸 당신의 청중을 당신에 대항해서. 추상적인 표현이야.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 뭐? Offend your readers' notions of your language competence. 얘 언어 능력 떨어지네. 알겠어? 짜증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답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G빈칸이네. 맞죠? 일반적 내용 빈칸, G빈칸. Test your audience reading comprehension. 당신의 청중들의 읽기의 이해 능력, reading comprehension을 시험하게 된대. 없는 얘기고. 맹렬한 논쟁을 창조하는데 당신의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없는 얘기지. 이거는 되게 쉬운 거야. 선지가 없는 얘기를 얘기한다는 게 33번 그 빈칸 추론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G빈칸의 특징이거든. 그 평가원 모의고사는 G빈칸이 나오긴 했었어 지금까지. 근데 요즘 추세는 G빈칸보다는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나 논리 추론이 많이 선호가 되어 왔었어. 근데 요번에 다시 G빈칸이 나온 거야. 쉬운 거예요. 이거 아마 2점 냈을걸? 그지? 근데 오답률은 2위였어. 더 웃긴 건 EBS에서 나온 것만 애들이 더 힘들어 한다는 거. 신기하죠? 그 다음에 33번. 빨리 갑시다. 갈 길이 머네요. 오늘 핵심은 순서삽입 쪽이거든. 순서삽입 쪽이 핵심이라서 그 부분 더 자세히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꼭 하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네.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몰라.
We can literally feel things. 우리는 말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사물들을 끝까지고. screwdriver 뭔지 알지? 드라이버라고 얘기하지. 또 영어로 표현하면 driver. 그죠? 드라이버의 끝까지고 사물의 그런 사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갑자기 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거의 시골에 사는데 우리 집에 그 한강에 연결되는 개천이 흘러요. 근데 우리 자식들 아들 녀석들이 맨날 거기 가서 놀아 친구들하고. 근데 애들이 물뱀을 봤댔다는 거야. 물뱀을. 그래서 물뱀을 가지고 막 놀았대요. 알고 봤더니 물뱀이 아니더라. 이 단순한 녀석들은 강가에서 보면 물뱀인 줄 알아. 봤더니만 꽃뱀이야. 유혈목이. 그럼 꽃뱀은 독사입니다. 살모사보다 독이 3배나 강하대. 일본 애가 물려서 죽은 애도 있어. 알겠어? 독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서 이걸 데리고 놓은 거야, 이 바보들이. 알겠어? 그래서 내가 꽃뱀은 독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유튜브. 알겠어? 유튜버가 꽃뱀을 데리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유튜버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꽃뱀을 긁더라고 이렇게 몸을. 그러면서 아우 품이 아주 거칠거칠하네요. 얘네들이 비늘이 있잖아. 비늘 때문에 거칠거칠한 느낌을 막대기로 느끼고 있는 거야. 똑같잖아. 스크류 드라이버랑 뭘 긁으면 어이 부드럽네. 거칠거칠하네. 느낄 수 있어? 있지. 이해됩니까? 잠자리 책으로 잡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알죠? 큰일 납니다. 보자. When we extend the hand, 우리가 팔을 뻗는다는 얘기지. extend, 펼친다는 얘기예요. 팔을 펼쳐, 손을 펼칠 때 hold in the screwdriver, 손을 펼친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긴다는 거지. 그 후자의 길이를 가져가는데 후자의 길이를 후자의 길이를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크루드라이버가 없네요. 비슷한 것도 없네요. 이 스크루드라이버. 이래서 뻗으면 이 길이 고려한다는 얘기죠. 고려하잖아. 이래서 끝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쓱쓱 긁어보고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we can prove 우리는 탐사할 수 있어요. difficult to reach places 도달하기 힘든 장소들을 그것의 확장된 끝 가지고. 사실 여기 그것의 확장된 끝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크루드라이버야. 이래서 그것의 연장된 끝이라는 건 스크루드라이버를 의미하는 거야.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쭉 갈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해한다는 거지.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것을. 게다가 우리는 즉각적으로 regard A as B예요. regard A as B. 스크루드라이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스크루드라이버를 우리 스크루드라이버라고 간주한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공동 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쥐고 있는 건 내 거. 그래서 나의 스크루드라이버 이렇게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소유욕이 있게 된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스크루드라이버에 대해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좋은 거야. 그죠? 건들지 마. 그 다음 We do the same with the much more complex tools.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거야. 훨씬 더 복잡한 도구들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예시가 뭐야? 자동차가 도구야. 우리가 조종하는 자동차들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된대요. 스크루드라이버가 우리 팔끝이 된 거야. 자동차가 우리가 되는 거야. 실제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죽어있는 동물을 살짝이라도 밟잖아? 물컹하는 느낌이 내가 밟는 느낌이 나. 네. 계속합니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bangs his fist 주먹으로 다 꽝 친다는 거지. 우리 자동차의 그 엔진 덮개를 꽝 친다는 거야. 우리가 그를 짜증나게 한 후에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그럼 횡단보도 서야 될 때가 아니라 횡단보도 침범해가지고 빡 갑자기 쓰면 놀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날 친 것처럼 느낀다고. 이해됐어? This is not always reasonable. 이것은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연장하는 거지. 기계 안으로 연장하는 것이 없으면 그럼 기계가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기계랑 한 몸이 되는 거지. 연장하면. 이해됐습니까? 아까 팔 길어진 것처럼. 이해됐어요? 그것은 불가능해. 운전하는 것이. 연장 안 하면 불가능하다고 운전하는 것. 즉 우리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는 무라일체의 경지가 된 거죠. 기계가 내가 되고 내가 기계가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빈칸 부분 보겠습니다. 비록 심지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명백하게 단순한 무언가야 스크루드라이버를 쥐는 것 같이 단순한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냥 뭔 얘기 들어갈지 알겠다. 뭔 얘기 들어가면 맞겠어. 스크루드라이버를 우리 신체 일부로 여긴다.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옛날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주제도 한번 나왔었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하도 많은 EBS와 기출문제 풀었더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봤던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1번
records past experiences of utilizing the tool. 그 도구를 사용한 그 경험을 기억합니까? 과거에? 있어 없어? 이게 제일 유치한 선지야.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recognizes.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 일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 빈칸도. 없으면 틀리는 거야. recognize what it can do best without the tool. 도구 없이 그것이 두뇌죠. 두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한대요. 맞아? 이런 얘기 있어? 도구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judges which part of our body can best be used.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두뇌가 있어? 없지. 네 번째 perceives what limits the tool's functional utility. 그 도구의 기능적인 유용성의 한계를 제한을 두는 것을 인식하는데 두뇌는 이거를 못 쓰겠다라는 내용 있나요? 없어요. 다섯 번째 조절한다. 그것에 또는 적응시킨다. 그것이 몸이라고. 즉 두뇌가 몸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뭐 하도록 조절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라고 간주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몸이야. 몸을 조절한다는 건 몸을 연장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도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도구를 본문에 있는 걸로 바꾸면 뭐야? 스크루드라이버, 자동차지. 연장한 건 손이 연장되는 거, 우리 신체가 연장돼서 자동차하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렵니? 쉽지. 너무 이렇게 하면 1등급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에겐 쉬운 시험, 중위권 학생들에게 힘든 시험이 되는 거거든. 봅시다. 3, 4번. 시간이 너무 없네요. A large part of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의 커다란 부분이 우리가 보기로 예상하는 거래요. 이것도 무진장 많이 나온 거예요. 예상하는 것만 볼 수 있어. 알겠어요? 아는 것만 볼 수 있어. 이런 개념 많거든.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킹카를 볼 거라고 예상하면 킹카가 보이겠죠. 가자. 이거 벗어 보일 수도 없고 진짜. 갑니다. This explains. 이거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얼굴과 어떤 형상들을 보는지. 어디에서? 깜빡이는 캠파이어 속에서. 여기 플리커링이 흔들린이라고 써놨잖아.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정확한 뜻을 써놓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플리커라는 말은 원래 플리커 프리라는 모니터도 있잖아요. 깜빡임이 없는 모니터 플리커 프리라고 얘기하거든. 플리커는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깜빡이 나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모닥불 피워놓아서 불이 어떻게 돼? 여기가 환해졌다가 저기가 까매졌다가 막 불은 정신없이 하얘졌다 까매졌다가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하얘진 게 아니라 뭐 빨개졌다가 까매졌다 하겠죠. 그거를 플리커링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그 캠파이어 자체, 그 모닥불 자체가 막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것에서 얼굴도 보고 어떤 모습도 보는 거야. 왜? 얼굴하고 모습을 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지. 이해됩니까? 예상하는 못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구름 속에서 이거 보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간접전개 아니야? 라는 생각 들었죠?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This is why. This is why가 나오면 이것이 몸은 이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라고 통치면 됩니다. 어차피 결과 나오니까.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고했어요. 예술가들에게 발견하라고 그들의 모티프를. 모티프가 뭐예요? 음악에서 모티프라는 건 악상이야. 이러면 음악이 떠올라. 그럼 그 미술 같은 데서 뭐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모티프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발견하도록 충고했어. 뭐 함으로써? 패치는 땅덩어리 같은 게 패치예요. blank wall, 비어있는 벽의 일부분의 그 좁은 부분을 바라봄으로써요. 그럼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보면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죠? 그걸 봄으로써요. fire,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깜빡이는 변화를 제공합니다. 시각적 정보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게 바뀌잖아, 불은. 맞죠? 근데 never integrates.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통합되진 않아. 무언가, 확고한 무언가로. 그러니까 불꽃 모양들 그 변화되는 걸 이렇게 합쳐놓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의 형상이 나오니?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합쳐놓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확고한 것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닥불이 막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아무리 모아놔도 하나가 생기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확고한 무언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thereby 그래서 allows the brain 두뇌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할 수 있게 도록 engage는 참여하는 거죠. hypothesis 가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가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문맥에서 가설과 똑같은 게 뭡니까? What do you expect to see? 알겠어? 이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보려고 예상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the wall, 벽.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지금 벽하고 불이 다른 거야. 모닥불이. 벽은 does not present us with. present A with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각적인 단서들의 very much in the way of visual clues. 그 시각적 단서의 방식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벽과 모닥불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and so the brain begins to make more and more hypotheses. 두뇌는 만들기 시작해 더 많은 가설들을.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가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가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상상력이 활발해지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 이해돼? 그래서 필사적으로 찾는다고 확인을 찾는다고 이게 뭘까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A crack in the wall, 벽에 있는 그런 틈이 looks a little like the profile of a nose. 코의 코의 옆모습과 약간 같을 수 있고 갑자기 전체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거 혹시 코라고 예상을 하는 거 아니야? 가설을 세우지. 그럼 갑자기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on a leaping horse, 뛰는 도약하는 말에 또는 dancing figure, 춤추는 모습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In case like this,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두뇌의 시각적 전략들은 빈칸의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풀기 쉬워요. 처음에 있는 게 제일 풀기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마지막에 있으면 한 번 쭉 읽고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에 있는 건 더 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쭉 읽고 In case like this,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두뇌의 시각적 전략들은 1번 무시한대요. 산만하게 하는 정보를 무시한대. 시각적 단서와 관련이 없는 산만하게 하는 정보를 무시한대요. 뭐가? 두뇌의 시각적인 전략은. 이런 얘기 있니 없니? 본문에 아예 없지? 틀린 거고. 두 번째, projecting images from within the mind out onto the world. 프로젝트는 뭐야? 투사한다는 얘기야. 프로젝터에서 지금 빔 쏘고 있죠. 프로젝트는 투사하다는 뜻이야. 프로가 앞으로예요. 젝트가 던지다야. 투사하다. 뭐를? 이미지를 투사하는데 모듈로부터 from within the mind,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이미지, 이게 뭐니? 문맥적인 말로 바꾸면 이걸 문맥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뭐예요? 문맥상의 동의가 있어. 뭐? 가설. 볼 거라 기대하는 거. 알겠어? 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을 세상에 투영시킨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거야? 모닥불이라든지 벽이 되는 거지. 이해돼? 투사해가지고 가서 저거는 혹시 코가 아니야? 사람이 보여 벽에서. 이해됐어요? 이게 투사하고 있는 거야. 쏘고 있는 거라고. 벽에다 그림 쏘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을 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정답이죠. 세 번째, 물체들을 분류합니다. 그룹으로. 실제인지 상상인지. 본문에 아예 없죠? 네 번째, 연관을 강화시킵니다. 뭐 사이에? 물체와 실제 사이에, 실제 세계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없어요. 쉬운 문제의 특징입니다. 아예 본문하고 관련이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emoving the broken or missing parts of an original image. 원래의 이미지에 깨지거나 사라진 부분들을 제거한다. 이런 말 있어? 없지. 정확한 정답이 딱 이거밖에 없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5번.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는 선생님은 이걸 간접적 주제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라는 건 뭘 갖죠? 주제는 범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범위, 그걸 벗어난 범위가 정해진다고. 알겠어? 주제가 정해지면 범위가 생기고 범위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중심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뜬금포. 아예 중심 소재를 일탈해버린 애가 있고, 알겠어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어떤 표현에 대한 정의를 갑자기 이해해버려요. 알고 싶지도 않아.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알고 싶지도 않은데 걔가 막 얘기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 좀 고난이도에선 본문의 글의 방향성에 반대되는 게 나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 이게. 반대되는 게 요번에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나온 거야. 알겠어요? 요거 난이도 살짝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난이도가. 보자.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슬프게도 잘못된 그런 환경적인 신화가 있어. 신화는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대비하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 시골에서 또는 이 나뭇잎이 우거진 그런 교회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친환경적 삶이다라는 것이 뻥이란 얘기야. 환경적인 통념 뻥이란 얘기입니다. 도시는 반면에 종종 비난받습니다. 뭐로서? 주요한 원인으로서 뭐 생태적인 파괴, 인공적으로다가 붐비는 장소지, 뭘 빨아들이는, 소중한 자원을 빨아들이는, 이게 다 잘못된 얘기래. 알겠어요? 그러면 중심 내용이 뭐가 돼야 돼? 시골에 사는 건 친환경적이고 도시에 사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않아 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시골에 사는 건 비친환경적이고 도시에 사는 것이 친환경적이야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바로 뒤집잖아요.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facts, 사실을 바라보면 어떠한 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 수는 없습니다. 사실들을 살펴보면 얘보다 더 진실로부터 먼 애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제일 진실로부터 먼 애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는 번호가 붙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갑시다. The pattern of life in the country. 그 중심 내용 뭐라고? 시골에 사는 게 친환경적이지가 않다야. 시골에서의 삶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대부분의 교회들에서의 그 삶의 패턴들은 포함합니다. 뭐를? 긴 시간이지. 자동차에서의 긴 시간. 좀 차에서 오는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야. 매주. 그래서 연료를 태우고 그 다음에 배기출가스를 뿜어내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일터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와 활동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럼 이건 어때? 시골에 사는 게 친환경이지 않다는 얘기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그 다음에 city dwellers. 도시 거주자들은 반면에 그럼 얘기 나와야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친환경적이다가 나와야지? have the option. 그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탄다고. 어디로다가? 일터로다가, 가게로다가, 학교로다가. 친환경적이잖아. 맞지. 이래서? 그 다음 세 번째. The large yards and houses found outside cities. 도시 밖에서 발견되는 큰 뜰과 그 다음에 집들입니다. 이거는 시골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또한 창조합니다. 환경적인 비용을 뭐라는 점에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그리고 땅의 사용. 그럼 이거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맞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설명합니다. 그 경향성. 어떤 경향성?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의 삶을 사는 것이 실증내고 그리고 그 시골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야. 이 글쓴이는 지금 어디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골 살라고 하고 있어? 도시 살라고 하고 있어? 도시 살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뭐예요? 대부분의 도시 사는 사람들 짜증나서 시골 살고 싶어해. 이 얘기잖아. 그럼 내 주장에 이게 설득력이 생기 안 생겨? 이 얘기는 안 생기거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것이 분명합니다. 뭐가? 미래. 뭐의 미래? 지구의 미래 달려있다. 뭐? 더 많은 사람들이 gathering together. 모이는 거지. 어디? 그 밀집된 그런 공동체에 컴팩트한 공동체에 모이는 것. 즉 이건 무슨 말이야? 도시에 사는 거지. 도시에 사는 것에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럼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얘기 뭐야? 지구의 미래가 없을 방법이 시골에 사는 것이 되는 거야. 지구의 미래가 있을 방법이 도시에 사는 거야. 즉 도시에 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정답되는 겁니다. 나는 여기 빈칸 만들었었어. 이게 되지. 이게 되지. 빈칸도 괜찮은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많이 안 쉬고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